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시민단체나 언론 또 지자체 등에서 10대 뉴스 같은 걸 선정하죠. 올해 여수 지역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논란, 낭만포차 이전 관련 논란 이런 이슈들이 10대 뉴스 안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수의 2018년 한 해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죠. 여수 YMCA 이상훈 사무총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다들 마찬가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제가 몸담고 있는 기관에 한 해 마무리하고 또 내년 계획 세우는데 우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예.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는 이런저런 모임도 적지 않네요. 예. 자, 여수의 한 해 이슈들 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뉴스 브리핑이란 코너에서 10대 뉴스를 쭉 제대로 정리해드린 적이 있어서 다 짚진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러시죠. 예. 이렇게 시민단체들이나 또 시에서도 뽑았고요. 또 예.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온 걸 대략 보니까 이제 그 시의회 그 낭만포차 이전 예산 삭감, 이런 것도 있었고, 예. 또 우리 여수 국가산단 안전사고, 그리고 그 말썽 많은 웅천 문제, 또 상포지구 문제, 또 박람회법 개정되었죠. 예. 예. 그런 일들, 또 6.13 지방선거가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얼추 정리가 좀 되는데요. 네. 시의회 낭만포차 이전 예산 삭감 논란, 이게 이제 낭만포차 자리를 둘러싼 논란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몇 차례 그 해외여행을 하면서 우리 여수처럼 바다를 낀 해양 도시에 그런 낭만적인 카페촌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걸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던 차에 몇 년 전에 우리 해양공원 주변에 낭만 포차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우선 그런 그 장면들이 연상이 되면서 반가웠어요. 거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다문화 배려 같은 그런 취지도 좋았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낭만보다는 문제점들이 숱하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죠. 왜 아닌지는 그다음 하도 논란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구구한 말씀을 다시 드리지는 않겠고요. 다만 저는 그 낭만포차 문제의 본질을 그 이전 문제보다는 그 이름에 걸맞는 컨텐츠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와 관련된 논란 이전에 본질적으로 콘텐츠의 문제다? 네, 물론 이제 우리 항구 도시에 유쾌하고 떠들썩한 포장마차도 필요하겠죠. 네,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교동시장에도 있고요. 또 그야말로 이렇게 난장 형태로 조성하면 될 일이고, 이 우리 여수 밤바다와 연계되는 이 낭만포차는 그야말로 부드러운 음악과 공연, 또 이렇게 여진 간의 대화의 분위기가 흐르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마침 이전하려고 했던 그 거북선 대교 밑이 행정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난색을 좀 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제에 좀 낭만포차 컨텐츠 자체를 좀 새롭게 바꿔보는 여러 사람의 지혜와 의견을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술과 음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진짜 낭만이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 밤바다가 배경인데 지금 그 밤바다 언밸런스 되는 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역시 여수 국가산단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발생했죠.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올해는 그 여수산단 조성 50주년이 되는 해였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석유화학 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이 여수산단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입주 기업들은 또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그 그늘에 이 폭발과 가스 누출, 또 해상 기름 오염과 같은 인명과 재산 희생, 이런 환경 오염이 있었고 50주년이 되는 올해도 어김없이 지금 많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0년 여수산단 역사가 이 성장과 부창출의 역사였다면 이제부터 50년은 좀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역사를 펼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강화된 법제도나 지역 정서로 인해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터지는 사고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마침 지난달 그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온 그 핵심적 결론은 기업이 더 획기적인 안전 투자와 비정규직 의존 탈피라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새해부터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51년 역사를 시작하는 여수 3단의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예, 상생의 역사를 쓰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정리해 보고요. 여수는 또 웅천 문제, 또 상포지구 문제 아직도 제대로 뭔가 끝난 느낌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뭐 특위 구성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요. 최근에 이제 특위가 구성이 됐죠. 네. 사무총장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나란 일이든 동네 일이든 이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말해준 사건이 이 상포지구 또 웅천 택지개발 문제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처음에 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명쾌하게 해명 좀 해달라 한 것이 상포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 상식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사과하고 앞으로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랬으면 정리될 문제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호미질 대신에 엉뚱한 정치 논리, 감정 싸움이 결국 이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로까지 번진 것이고요. 예. 웅천 택지개발 문제도 같은 맥락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그 십수년 전에 한 20년 됐나요? 저 웅천지구 개발 계획을 현장에서 설명하는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네네. 그 자리에서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해달라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당시 청사진에는 이 고층 아파트 대신에 청소년 공원이 있었고 인공해수욕장 대신에 친수공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웅천에 가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다 행정의 이제 고의인지 실수인지 이 편법 불법도 드러나고 있고요. 웅천시의회 특위가 이제 구성이 되었다니까 저는 초기에 상식선으로 돌아가서 예. 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사실 규명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예. 자, 여수시가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올해 가장 큰 이슈로 여수 박람회법 개정이 뽑혔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상당히 지역사회에서도 고무적인 일이죠? 네, 2012년 박람회가 끝나고 이 본래 계획에 들어있던 사후 활용 계획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야말로 깡그리 무시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여수 박람회장 이 운명이 풍전등화가 됐는데요. 예. 여수 시민들에게 여수 박람회는 뭡니까? 그야말로 지역의 명운을 건 등대요 방향타인데 시민들이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죠. 네. 그래서 정부가 못할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으면 지역에라도 맡겨달라. 이것이 이번 박람회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소유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발만 동동 구를 뿐이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이 돼서 전남도와 여수시도 이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예. 이것이 저는 두 가지 양날을 가졌다고 봅니다. 아하. 즉 이제 우리도 팔솜에 걷어붙이고 이제 뭐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하는 부담도 함께 지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수 시민들의 박람회 정신에 대한 뚜렷한 계승 그리고 열정이면 앞으로 정부를 설득시키고 이끌어내서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특히 그 여수 박람회장에 국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해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와 같은 그런 매머드 행사를 유치한다면 제2의 여수 세계 박람회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록 도지사의 또 공약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 보고요. 자, 물론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무총장님께서 뽑은 올해 가장 여수의 굵직한 이슈 대망의 1위는 뭐였나요? 네, 대망. 예. 아무래도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 아닐까요? 예. 예, 작년 촛불 시민혁명과 또 그에 따른 민주정부 수립, 적폐청산의 이 연장선상에 올해 지방선거가 놓여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선거로 인해서 그간 조금 위축되고 분열되었던 민주 진보 진영 정당이 다시 전국 주도권을 해보겠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물론 선거 후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고 있고 또 당선된 지방 의원들이나 또 민주당 주도로 구성된 지방 의회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저는 이런 과정도 긴 여정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민주정부가 모든 걸 다 해낼 수는 없을 것이고요. 예. 부족한 것을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채운다든지 또 정치인이 제 역할을 못하면 좀 시민 참여로 그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야말로 진보로 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틈새가 또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는 그런 이명박 박근혜 시대와 같은 그런 암울한 역사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네. 자, 이제 올해는 거의 다 저물었고요. 내년을 맞아야 할 텐데 내년 최우선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여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시장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네. 그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무소속 시장이 출범이 됐고요. 예. 또 반면에 도의회와 시의회는 민주당 바람으로 초선 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얼핏 봐도 좀 기회이자 위기 양면을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주제 넘는 말씀을 한마디 드린다면 네네. 그 여수 시장님이 연임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하. 아예 그 단임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 그동안 여수에 연임 시장이 없었던 것은 역대 시장님들이 매번 당선되자마자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듯한 행보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연임 실패의 근본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오히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민선 시대 이제 30년을 경험한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제 그 정치인에 대한 진정성 정도는 이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타산 없이 오직 지역을 위해서 내가 딱 4년 모든 것을 바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연임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것은 지방의원 또 국회의원들께도 똑같이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아마 시민들이 대부분 공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끝으로 저희 MBC에게도 좀 쓴소리 하나 해주시죠. MBC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촛불 혁명 후에 예.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잘 보고 있고요. 예, 많이 부족하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환자가 그동안 회복해서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예. 한꺼번에 이렇게 달리기 선수처럼 그래 뛸 수는 없겠죠. 네. 그동안의 어떤 아픔들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요. 예. 예, 특히 우리 지방 지역 방송들은 또 그런 그 박근혜 이명박의 그 암울한 시기에도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을 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지역 언론으로 거듭날 거로 기대를 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수 YMCA 이상훈 사무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